한도연 회장은 넓은 병실 창가에 앉아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노인들이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50년. 한성그룹을 일궈온 세월이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앞둔 지금 그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의심이었죠. 아들 재민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그런데 그녀는 구청 민원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믿을 수는 없지. 도연은 병상에 놓인 신문을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죠. 병실 문이 열리고 오랜 비서 정수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병색이 짙은 얼굴로 서 있는 회장을 보고 수호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짧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수호야, 준비해라.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정비서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회장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번 마음을 정하면 절대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한도연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서는 회장의 지시대로 낡은 외투와 다른 신발, 그리고 한상구라는 이름이 적힌 가짜 신분증을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도연. 단정했던 백발은 헝클어졌고 값비싼 정장은 허름한 코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낯선 노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가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일지도 모르겠군. 도연은 차를 몰고 도심 외곽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공원 벤치에는 노숙자 몇 명이 담요를 덮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조용히 섞여 앉은 도연. 차가운 바람이 불자 그도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그를 피해갔습니다. 시선. 그것은 벽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재벌 회장으로 살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사람들의 눈빛에 담긴 경멸과 회피. 그것이 이렇게 날카로운 것인지 그는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차갑구나. 그의 작은 속삭임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옆자리에서 낡은 모자를 쓴 노숙자가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며 그를 힐끗 보았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 속 손난로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노인이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고맙소. 그 한마디와 함께 건네진 미소가 이상하게도 도연의 가슴 한편을 건드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질수록 도연의 눈빛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멀리서 새벽 첫 전철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낡은 외투를 여며 쥔 손끝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는 노숙자 한상구라는 이름으로 김서연이 근무하는 구청을 찾아갈 것입니다. 어둠 속 가로등 불빛 아래 도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한 시대의 권력을 벗어던진 한 인간이 처음으로 맨 얼굴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김서연은 민원 창구의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민원이 많은 월요일. 동사무소 안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서연은 동료 직원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웃는 얼굴로 첫 번째 민원인을 맞았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아래로 살짝 피곤한 기색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었죠. 어떤 사람이 찾아오든 똑같이 대한다는 것. 잠시 후 낡은 외투 차림의 노인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코끝에 스며드는 냄새, 거칠게 트인 손,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 동료 한 명이 서연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저런 분은 구청 사회복지팀으로 보내야 하지 않아? 서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연은 일부러 어눌한 말투로 구겨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는 젖어서 글씨가 번지고 곳곳에 낙서처럼 엉킨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꺼내어 한 줄씩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 신청서인데요.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합니다. 도연은 일부러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런 건 몰라. 그냥 해줘. 동료 직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서연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새로 작성하며 노인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름은 한상구님 맞으시죠? 주소는 공원 근처 쉼터라고 하셨나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투는 거칠었지만 그의 눈은 조용히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서연은 서류를 정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오늘 안으로 접수 처리해 드릴게요. 그녀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 캔커피 하나를 꺼냈습니다. 날이 추운데 따뜻한 거 한 모금 하세요. 그 말에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친절을 베푼 적이 없었으니까요. 옆자리 직원이 불편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그런 건 규정 위반이에요. 민원인에게 개인 물품 주면 안 된다고요.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니까요. 따뜻한 게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서류를 다시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이런 사람 많지요? 나 같은 사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오세요. 그래도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도연의 낡은 코트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있는 천 조각들 사이로 묘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민원실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뒤 돌아서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말, 오랜만이네요.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또 오세요. 그가 문 밖으로 나가자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 챙기다간 큰일 나. 서연은 조용히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게 큰일이라면 그게 더 이상한 세상이죠. 창문 너머로 떠나는 도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느릿한 걸음으로 길을 건너며 손에 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사무소 민원실의 공기는 어제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로 출근했습니다. 어제 도와준 노숙자가 자꾸만 떠올라 괜히 마음이 쓰였던 탓이었죠. 서류를 정리하던 그녀의 손끝이 떨릴 때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낡은 외투 차림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 쏠렸습니다. 도연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서류가 없어졌어. 내가 맡았잖아.
민원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들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자리를 정리하고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서류철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일부러 말을 끊으며 손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내가 노숙자라서 무시하는 거야? 사람 차별하네. 그의 고함에 다른 민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런 사람은 경찰 불러야 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은 민원실이 혼란스러워지는 걸 느끼고 조용히 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잠시 가시죠.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녀는 회의실 옆 작은 상담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자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컴퓨터를 켜고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잃어버렸다고 한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접수 처리 중이었어요. 도연은 일부러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같은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구먼.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민원인은 똑같이 대우받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실수로 처리했다면 그건 제 책임이에요. 그녀의 차분한 말투는 도연의 분노를 서서히 잠재웠습니다. 그가 입을 다물자 서연은 다시 화면을 바라보며 한 줄 한 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 서류를 출력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문제 없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성실함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민원실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무슨 소란이에요? 오전부터 민원인 불만이 접수됐습니다. 서연은 놀라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과장은 한숨을 내쉬며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여자였나? 서연은 그가 떠날 때까지 배웅했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다음 민원인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혼나고도 평소처럼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이 건넨 서류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 여자는 뭐가 다른 걸까? 그렇게 중얼거린 도연은 천천히 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며칠 후 한도연은 차 안에서 동사무소 근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 그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김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외투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보자. 도연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리며 비서 정수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여자의 집안을 조사해봐. 깨끗한지 알고 싶다. 정 비서는 며칠 만에 자료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서연 씨는 22의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시골 요양원에서 일하십니다. 도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빚은 있나? 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자금과 생활비로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갚았습니다. 대신 매달 노숙인 쉼터에 기부를 하고 있더군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노숙인 쉼터?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성그룹의 회장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가식이겠지.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다시 낡은 옷차림으로 동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연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길가에 쓰러져 있는 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피하듯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다가올 무렵 퇴근길에 서연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숨 좀 쉬어보세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자신이 직접 탑승해 도연을 따라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서연은 접수대에서 자신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응급진료비는 제가 먼저 낼게요. 간호사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셈이에요. 응급실 침대 위에서 도연은 눈을 감은 채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의료진에게 차분하게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식이 아니다. 이건 진심이야.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죄책감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후 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연이 그 옆에서 물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거칠게 말했습니다. 괜한 일 하셨네요. 이런 은혜는 갚을 일 없어요. 서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도움받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녀는 간호사에게 인사를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병실 천장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없는 한 사람으로서 그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한성그룹 본관 회의실에는 오랜만에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동사무소에서의 일들과 병원에서 자신을 돌보던 서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진심이라면 마지막 시험은 내 몫이겠지.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재민과 서연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릴 때였습니다. 그는 정비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그 여자의 진심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지. 정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거야. 그는 재민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통해 서연의 어머니에게 보상금 명목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명목은 결혼에 따른 불이익 보상이었지만 실상은 유혹이었습니다.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까? 도연은 자신을 시험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어머니에게 그 사실이 전달되자 그녀는 처음엔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 받지 마세요. 그건 저희를 시험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지만 서연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돈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흔들려요. 그녀는 제안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자신의 서재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진심은 돈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동안 입었던 낡은 코트를 벗어 던지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다시 한성그룹 회장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만나야겠군. 그날 오후 동사무소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외투 대신 정장을 입은 노년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은 그가 익숙한 얼굴임을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천천히 걸어와 그녀 앞에 섰습니다. 미안하오, 김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모든 게 나의 시험이었소. 당신이 진심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소.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이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을 시험할 수는 있지만 진심은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불신의 벽이 천천히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제야 그걸 알게 되었소. 민원실 창문 밖으로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아래 도연의 얼굴엔 처음으로 후회 대신 평온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며칠 후 김서연은 한성그룹의 본가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넓은 대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발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원은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중후한 저택의 벽에 걸린 가족 초상화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 아래 도연과 그의 가족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서 오시오, 서연 씨.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다른 가족들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장녀와 며느리들이 서로 속삭이며 그녀를 힐끗거렸습니다. 구청 공무원이래. 정말 재민이랑 결혼한다고?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재민이 들어와 그녀 옆에 섰습니다. 그는 손을 꼭 잡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식탁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생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 우리 집안 체면이란 게 있잖아. 서연은 고개를 숙였고 도연은 묵묵히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연이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험의 끝을 보기 위해 마련했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동안 한 사람을 의심하고 확인하려 했소. 하지만 오늘 그 의심을 끝내려 하오. 그는 가족들을 향해 서연이 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민원실에서 노숙자를 돕고 상사의 꾸중을 대신 감당하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의 병원비를 대신 내기도 했다. 가족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여인이요. 도연은 조용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소?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소? 그래서 자네가 특별한 거요. 재미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도연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제 됐다. 난 더 이상 시험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인정하신다는 거야?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 이 여인을 내 며느리로 받아들인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돈과 권력만을 쥐었던 그의 손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정적이 흐른 뒤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품격은 배운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비롯되는 거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흐느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긴 세월의 고집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하늘은 맑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한성가의 저택 정원에는 하얀 천과 장미 장식이 가득했고 초대된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재벌가의 파격 결혼이라며 기자들도 몰려들었지만 서연은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드레스 차림의 그녀 옆에서 재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맨 앞줄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엄격했던 회장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기자회견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도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겉모습과 배경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심은 신분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나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한성그룹의 새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한성은 사람을 위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노숙인 지원 재단을 세우고 사회 공헌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옆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동사무소를 그만두지 않고 재단의 공공복지 자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건 어디서든 필요하죠. 그녀는 동료들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그룹 내부의 회의에서 일부 임원들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사회 공헌이 수익이 됩니까? 누군가 불만을 토로하자 도연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익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요. 그걸 잃으면 회사도 무너집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재미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주 주말, 도연은 노숙인 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한성재단 후원이라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노인이 도연을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이봐, 그때 공원에서 봤던 양반 아니요?
주변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은 허허 웃으며 자리 옆에 앉았습니다. 맞소. 그때 나한테 손난로를 건네준 게 바로 이 친구들이지. 그는 손에 국밥 그릇을 들고 따뜻하게 한 입 떠먹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때는 회장님이 아니라 노숙자였는데 이제는 정말 회장님으로 오셨네요.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지. 그날 그는 긴 시간 동안 노숙인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속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어 귀가하던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반짝이는 밤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비로소 회장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한도연은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한성재단이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를 찾았습니다. 넓은 정장을 벗은 그의 모습은 이제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이젠 이곳이 내 진짜 회사야. 도연은 농담처럼 말하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재단의 공공복지 자문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쉼터의 식당과 상담실을 오가며 손님들을 챙겼습니다. 가끔은 서류 대신 국자를 들고 식사를 나누며 웃음을 전했습니다. 도연은 그런 그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동사무소 창구에서 본 그 미소 그대로구나. 그 마음에는 감사와 존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미는 이제 그룹을 맡아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단단했지만 더 따뜻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기업의 가치는 사회와 함께 성장할 때 완성된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도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은 한성그룹의 변화를 사람 중심 경영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기적은 내가 아니라 그 아이가 만든 거지. 그날 오후 도연은 쉼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곳은 몇 달 전 자신이 노숙자로 첫날 밤을 보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의 나를 이제야 용서할 수 있겠구나. 잠시 후 서연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젠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아버님으로 불러도 될까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듣기 좋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노숙인들이 웃으며 밥을 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진짜 부자요. 그 말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잠시 후 쉼터 문이 열리며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 옆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따뜻한 식사 속에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에서는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세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도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세월 그가 찾던 평화가 지금 이 순간 완성된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쉼터 앞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한때 노숙자와 재벌, 공무원이었던 세 사람은
이제 한 가족으로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을 지나던 노인 한 명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부자지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구나. 사람의 가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 말과 함께 노숙자와 재벌,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웃음이 저녁 하늘에 길게 번졌습니다.